저는 이제 영어를 치는 권대현이라고 하고요. 이제 올해부터 강북청솔로 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전에는 이제 이런 학원들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 우리 노원구 인근 소재에 있는 학교 아이들 내신을 도와준 지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내신 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성과가 낼 수 있을지 계속 연구하면서 공부를 해왔었고요. 오늘도 그런 고민에 대한 결과물들을 좀 내어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연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저희 수능 결과 이야기를 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수능 좀 걱정이 많이 되시죠? 이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점수가 좀 오르는 건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올해 수능 결과로 봤을 때는 1등급이 한 6.26% 정도, 그리고 2등급까지 하면 대략 한 27%, 그러니까 2등급 비율은 한 21%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소폭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대폭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전체 수강 인원 중에 그러니까 응시 인원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1, 2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영어는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아래쪽부터는 좀 실제로 입시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요. 예를 들어 최저를 못 맞추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합격한 학교보다 지원한 학교보다 많이 낮춰서 가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여기서부터 이제 10만 명 정도를 제외한 요 아래 요 정도 성적을 받게 됐을 때는 입시에 큰 타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하게 될 때 목표를 어디로 했냐면 70점대를 돌파해서 1등급 혹은 2등급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고, 이게 채점 결과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1등급을 사실 목표로 거의 공부를 하지 않고요. 약간의 감점을 감수하더라도 적당히 영어 공부를 해서 2등급까지만 취득하는 걸 목표로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인서울권 대학을 지망한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 사이에 혼재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돼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3학년이 되면은 수능 영어 부담스럽다, 이런 고민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입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가치는 요만한데요. 요구되는 공부량이 이렇게 많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막 국영수라 그래갖고 원래 영어 공부 워낙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영어가 사교육 부담이나 이런 걸 경감시켜주겠다는 취지에서 입시에서 가치를 이렇게 줄여 놓다 보니까 아이들이 입시적 가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내가 공부하라고 요구받는 양은 이만큼이 돼서 굉장히 좀 우리 친구들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보다 되게 합리적인 주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합리적 주체로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가져다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수능 공부하게 되거나 고3 친구들 영어 공부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효율성,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내신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 스테나인 등급표라고 하는데, 요 스테나인 등급표가 이제 정규분포의 구간을 9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저희 흔히 말하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상위 4%, 7%, 12%에서 4%, 11%, 누적 23%까지를 저희가 보통 1, 2, 3등급으로 구별을 하게 되는데,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굉장히 선명하게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수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대평가로 바뀌다 보니까 특정 점수를 취득하면 그 점수에 해당되는 등급을 부여하다 보니 이 스테나인 등급표와 다르게 비율이 좀 엉성하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시험이 평가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요, 시험의 양상이나 구성도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상대평가로 4% 컷을 만들고 11% 컷을 만들고 그리고 23% 컷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크게 강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출제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선명하게 가를 수 있을 만한 킬러 문항이나 이런 것들을 출제 좀 자제하고 계시고요. 오히려 내신으로 오게 되면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갈라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쉬운 문제로 대부분의 한 3분의 2 정도 구성을 하게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어떤 아이들은 풀 수 없고 굉장히 우수한 자원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잘 풀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시험하고 내신 시험 좀 차이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평가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차이가 생기게 돼요.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인풋 중심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읽고 이해하기, 거기 플러스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까지 이제 보통 설명이 되고요.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웃풋 중심의 시험 유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보라든지 영작을 배열하라든지 요약문을 완성해달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좀
구성이 되는 아웃풋 능력 관련된 시험들이 있는데 저희가 흔히 보통 서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그 부분이 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돼서 아까 보였던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다루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 영어 시험을 보게 되면은 요 아웃풋 능력, 서술형이나 혹은 어법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합치면 대략 한 배점이 35점에서 40점이 좀 넘거나 조금 아이들의 자원이 우수한 경우에는 50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50점 정도 중에서 50점을 다 취득했는지, 45점을 취득했는지, 40점을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등급의 기준이 생기게 되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능시험하고 내신시험이 이렇게 등급을 나눠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평가의 목적이나 양상이 좀 달라지게 되더라. 근데 본질적으로는요,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내신시험 같은 경우에도요, 실제로 3분의 1 정도면 혹은 많이 나오는 게 한 2분의 1 정도가 이 유형에 해당되는 고난도 유형으로 구성이 된 거고, 나머지 유형들 있죠. 나머지 유형은 점점 이 유형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 설명회 때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 건데, 그때 어머님들 이제 수능하고 내신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는 그냥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수능 같은 유형들이 점점 내신의 유형에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흔히 말하는 평균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변별력이 있는 문항은 아까 말씀드린 아웃풋 능력, 쓰기 능력, 스피킹 능력과 관련된 부분들, 산출 능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등급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구성을 고려를 해보셨을 때 이런 식의 전략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안 돼요. 고2가 되면은 저희가 고1 때보다도 시험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고 글의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채로 그냥 표현이나 문장을 암기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겠다. 이런 것들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고2 시험 범위, 이제 영어 시험 범위를 배정을 해주실 때 뭘 보게 되냐면요. 너네 2학년 됐으니까 공부 좀 더 하자. 시험 범위 10지문 더 늘릴 거야. 앞으로는 30개가 아니라 40개씩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개수도 늘지만요. 글의 수준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어떻게 되냐면 제곱이 돼요.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막 포기하고 싶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1학년 때부터 착실하게 공부가 됐다면 우리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구문 분석 능력,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거, 어디가 수식어고 어디가 동사고 어디가 주어고 주어의 형태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들 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지금 3학년 내신 들어가기 전에 남은 한 달간이라도 빠르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고2가 되면 이건 좀 학습 동기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포기를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선생님, 저는 정시로 대학교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정시에 해당되는 과목들 공부에 집중해서 고2 내신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체감을 하게 되는 모습은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고2 때 정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그냥 공부를 안 해요. 그러고 나서 고3이 돼서 보면은 준비가 안 된 채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모습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냥 고1을 허비한 채로 고3 때 돼서 다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나,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좀 현장에서 볼 때는 좀 좌절감이 많이 드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한테는 이제 그러지 말아라라고 보통 이제 저희가 당부를 하는 편이고, 두 번째로 우리 그렇게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정시러라고 주장을 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실제로 고3 9월이 돼서 수시 상담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원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안 쓴다고 했던 친구들도 논술이나 혹은 학종 일부 써보면서 이제 그제서야 내신 관리 조금 해놓을 거라고 후회를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2 때도 좀 내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인드셋을 갖고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요. 고2 내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문식성입니다. 그래서 글을 보고 글이 담고 있는 정보와 글에 담겨져 있는 정보들 간의 관계들 파악하는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를 받게 돼요. 1학년 내신이라고 하는 건 문장을 보고 어휘 잘 익히고 문장 구조 숙지하면은 소위 말하는 고난도 유형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고2가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의 난이도도 어려워지고 글의 구조도 어려워지고 글의 소재도 난잡해지고 이제 복잡해지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읽어 나가면서 이 지문에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글이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문해력, 문식성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라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요 간극을 좁혀줄 수 있는 좋은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주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보통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식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샘플 질문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많은 이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글을 다 읽을 건 아니고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칭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본색을 알기 시작하면 어른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런 지속적인 작은 평가의 말은 손톱이 칠판 아래로 긁혀내려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여기까지 딱 읽으면요, 오히려 어머님들이 더 잘 이해하세요. 아, 칭찬이 안 좋다고, 이렇게요. 근데 저희 친구들은 이걸 읽으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보통 물음표가 찍혀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출처가 이게 2017년 고3 9평이거든요. 9평에서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하는 필자의 주장 파악하기 유형의 지문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영어로 쓰여져 있었겠죠? 우리 친구들이 이걸 보고 이거 뭐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 물음표를 느끼게 되는 그 단계의 시작이 보통 고2 3월 아니면 6월부터 시작이 돼요. 저희가 고1 모의고사 어떻게 써있냐면 칭찬은 안 좋아요. 칭찬을 하지 마세요. 칭찬은 부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고2가 되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채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지문 개수는 늘어져 있는데 1학년 때까지는 칭찬은 나쁜 기능을 합니다. 칭찬에는 단점이 있어요. 라고 말하던 글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정리하면서 문장 구조 파악하고 어법 대비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견이지만은 고2 아이들 내신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 고1 때 느끼는 거에 비해서 고2 때 느끼는 이 벽이라고 하는 게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이 허들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그걸 뭐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자,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을 저희가 문해력, 문식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일러스트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의 진술 방식들이에요. 일상 언어로는 밥을 먹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모의고사로 보면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친구들이 적응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 읽어드리자면은, 그는 밥을 먹는다, 이 정도가 고2, 고3 모의고사에서는요, 그들은 그러한 풍부한 영양소로 가득 찰 거라 믿어지는 가치가 집중된 식단을 해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어머님들은 왜 잘 이해 못해요? 아니, 둘 다 밥 먹는다는 얘기잖아. 식단을 행해오고 있다는데 넌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니? 이게 사실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보여주는 반응이신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텍스트를 많이 다뤄보지 않은 세대다 보니까 텍스트가 갖고 있는 특히 문어체적 느낌이 강한 글들을 읽을 때면 굉장히 많은 허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고등학교 평가의 구성도 좀 알아야 이제 저희 공부 방법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미 1년 해보셔서 잘 알겠지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랑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거까지 평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학생부에서 세부능력 특기사. 근데 영어의 세특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캔버스 같고 도화지 같은 과목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친구가 의대를 지원하길 꿈꿔요. 그러면은 의대 지원 전략을 짜면서 우리 아이가 이 의대에 잘 어울릴 만한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뽐내기에 과학 과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활동을 영어로 하게 되면 영어에도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어를 매개로 해서 다른 교과 관련 활동들을 한 다음에 영어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어 쪽의 세특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유형이 대략 3분의 2에서 많게는 2분의 1까지 구성이 되고요. 변별력 있는 문항이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되는데, 고2가 되면 보통 이 변별력 문항의 개수를 줄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트렌드들은 이 문항의 개수를 줄이고 배점을 키우는 편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 성적이 양극화되기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우수하게 잘 풀어내요. 그 친구는 전교 1등을 해요. 꾸준하게 전교 1등을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친구들은 그 정도의 문제를 풀 역량이 없어요. 그래갖고 성적이 막 40점, 30점 이렇게 막 바닥을 쳐요. 그리고 1년 내내 그 점수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변별력 문항 개수를 좀 줄여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1등급 컷이 있잖아요. 4% 컷이 나오는구나.
이런 게 판단이 되면 이제 이 문항의 개수를 줄이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문항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풀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맞춰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이 부분을 공략을 해야 내신 성적이 나온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럼 이제 5주 남았는데 고2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면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문장구조 분석이 되는지 점검해 보시고, 문장구조 분석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문장구조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질문들 혹은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들을 보면서 이 글들 안에 있는 정보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훈련을 5주 동안 해주시면 아마 5주라는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주를 알차게 보내면 이제 딱 내신 대비할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영어 학습은 점점 어떻게 바뀌어 나가냐면요, 구문을 중심으로 독해가 부가적으로 갔다면은 2학년부터 이제 독해 비중이 올라가요. 그래서 3학년이 되면요,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독해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수조에 가득 차 있는 물을 이렇게 옮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능하고 내신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에서 키울 수 있는, 수능 공부를 하면서 키울 수 있는 거,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 독해 공부를 하면서 키울 수 있는 능력하고, 내신 공부를 하면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점점 상호작용이 커지면서 나선형으로 발달이 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양쪽 시험에 대한 공부를 다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 시험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 영어 능력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말인데요, 내신 기간 때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그 전달이 더 중요해요. 그 전전달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친구들의 상당수는 1학기 시험 중간고사의 시험 성적의 방향이 대부분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미.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신 공부라고 하는 건 그 안에서 디테일한 움직임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의 특성을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시험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공부가 굉장히 알차지고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나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뭔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나 방향을 좀 학습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린 건데, 수능하고 내신하고 절대 별개가 아니다. 내신은 구문하고 문장 구조 이해를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해석 능력을 키우기에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수능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 해석 능력을 기반으로 글이 담고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걸 추론하는 것들을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애초에 그냥 같이 둘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시러라서 난 내신 안 하고 수능을 한다 할지라도 이쪽에 대한 공부를 어차피 수능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어 그래도 평가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둘 다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한쪽을 버린다라고 하는 판단이. 그래서 우리 2학년 때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학습 동기면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수업 특징이나 이런 부분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카탈로그에 있는 거는 제가 이런 건 뭐 설명드릴 건 아니고, 제가 뒷부분에서 드릴 수 있는 거는, 말씀드릴 내용은 요거 딱 하나인데요. 저희 이제 자료가 이제 제가 내신 대비 자료를 월광권대원이라는 이름을 한 지가 이제 한 6년, 5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 시작한 거는 이제 은행사거리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은행사거리에서만 전임으로 강의를 하게 됐어요. 한동안 다른 동네 강의를 안 나가고요. 그게 한 6, 7년 전쯤의 일이었는데, 처음에 오고 나서 봤더니 좀 의외였어요. 그래도 나름 서울에서 가장 큰 학군 중에 하나라고 하는 중계동인데, 대치처럼 무슨 뭐 희문고 국어하면 누구 해서 막 120명씩 수업 듣고 이런 문화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어떤 특정교의 내신 자료집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개발이 되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무슨 인터넷에서 아이들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그냥 막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냥 막 엉터리로 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는 좀 뭔가 다른 걸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 제 전에 있던 학원에서도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학원도 이제 좀 좋은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제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내신 전문 학원이 되었죠, 그 학원이. 그래서 제가 올해 강북청소를 오면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한 게, 강북청소에서 제가 담당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양질의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미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고, 자료 퀄리티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뭐, 이타저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냥 이미 검증이 된 프로그램이고, 필진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압도적으로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디나 다 첫 번째로 했다라고 하는 곳들이 가장 우수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노원구 지역 기반의 내신 학습지가 분명히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시작을 한 거니까,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아마 내신 기간 때 정말 양질의 자료 제공해 주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수강 후기 보면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러워서 이제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저희 이제 설명해 보면, 카탈로그 보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 자료집을 갖고 어떤 결과들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을 거고, 거기 내신 분석 자료는 실제로 저기 이쪽 지역의 자사고죠. 선덕고 시험지를 가지고 저희 자료집하고 한번 대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적중률이 나올 정도로 우수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수능 중심 학원이라 내신이 좀 빈약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는 좀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저 수능도 잘하지만 정말 내신 집중해서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믿고 좀 맡겨주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어가 마지막이라 이제 이렇게 저희 전체 설명회 이제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짧지만 짧고 길다면 긴 건데, 이제 고2 영어 내신이 좀 바뀌는 특성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들이 좀 많이 있었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고요.